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불이 꺼지면 피가 끓는다. 끓는 냄비 아래 사람의 심장도 함께 끓는다. 이제 강호의 맛은 향이 아니라 색이 된다. 붉은 밤, 결미의 밤, 진만복은 모른다. 이 수프의 끝에 어떤 진실이 가라앉아 있는지. 만찬곡을 떠난 진만복의 등에는 아직도 은은한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다. 불꽃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 냄새였다. 기름과 연기, 땀과 소금이 뒤섞인 부엌의 향. 그는 그 향을 싫어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냄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냄새였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불을 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솥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하지만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호는 이제 불에서 피로 옮겨가고 있었다. 만찬곡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 싸움도 전쟁도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이 비어 있었다. 그림자처럼 사람만 빠져나간 채 집은 그대로 있었고 밥상도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음식만 남기고 사람을 데려간 듯한 풍경. 부엌에는 그릇이 놓여 있고 밥은 식어 있으며 불만 꺼져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 피 냄새. 그러나 사체는 없었다. 혈흔만 남아 있었다. 진만복은 바로 그쪽으로 향했다. 말이 아니라 위장이 그를 이끌었다. 걸을수록 공기가 무거워졌다. 피비린내가 진해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오늘도 끓고 있었다. 마을 하나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밤이 내려앉은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도, 문 여미는 소리도 없었다. 마치 소리까지 함께 데려간 듯한 고요. 진만복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발밑에서 밟히는 것은 흙이 아니었다. 마른 핏자국이었다. 시간이 지나 굳은 피가 모래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집집마다 문은 열려 있었다. 닫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끌려간 것이다. 그리고 매우 질서 있게 어질러진 것은 거의 없었다. 그릇도, 이부자리도, 칼도, 농기구도 그대로 있었다. 마치 사람이 순서에 맞춰 사라진 것처럼. 부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도마 위에 놓인 칼, 피가 묻지 않은 칼. 그 대신 부엌 바닥 한가운데 붉은 동그라미, 마치 제사처럼 피로 그려진 원. 진만복은 그 원 앞에 멈췄다. 위장이 반응했다. 타오르듯 뜨거웠다. 불이 아니라 열기였다. 빛 속의 열. 지독히도 매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고추처럼 찌르는 냄새였고 사람을 울컥하게 만드는 향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학살이 아니다. 의식이었다. 누군가 이 마을을 요리하고 있었다. 의 피로. 그리고 그 피를 먹고 있었다. 진만복은 입술을 깨물었다. 혈고성에서 봄 풍경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다. 그때는 성이었다. 여기는 삶이었다. 완전히 다른 온도, 완전히 다른 참혹함. 비는 쏟아졌는데 지체는 없고 울음도 없고 비명도 없었다. 이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마을 중심부, 우물 앞에서 그는 멈췄다. 우물은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미묘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손을 가까이 대자 따뜻했다. 진만복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이 끓고 있었다. 핏빛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우물 안으로 몸을 던졌다. 깊지 않았다. 바닥에 닿자 우물은 곧 통로로 이어졌다. 그 통로 속에는 냄비처럼 생긴 바위틀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핏덩이가 고동치고 있었다. 심장처럼. 진만복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심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심장처럼 보였다. 핏물과 기운이 엉켜 만든 혈등시의 등, 피를 태워 밤을 밝히는 등불.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먹고 힘을 얻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가볍고 조용한 기척. 그러나 피가 끓는 듯한 열기. 진만복은 돌아보지 않았다. 느끼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혈미의 주인, 붉은 밤의 조리사. 그가 말없이 핏빛 속에서 걸어나오고 있었다. 핏빛 통로의 공기는 숨 막히게 뜨거웠다. 불이 타오르는 것도 아닌데 혈관 속이 데워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이곳의 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안쪽에서 끓어오르는 종류였다. 사람의 피가 본래 지니고 있던 온기가 광기처럼 증폭된 형태였다. 진만복은 발을 옮겼다. 그리고 느꼈다. 이 통로는 단순히 파인 길이 아니었다. 사람의 혈관처럼 설계된 구조였다. 벽은 매끄럽지 않았고 살아있는 피부처럼 미세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마른 혈전이 조약돌처럼 깔려 있었고 밟을 때마다 낮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물소리 같기도 했고 심장박동 같기도 했다. 핏 냄새는 단순한 비린내를 넘어섰다. 고춧가루처럼 맵고 쇠처럼 시고 꼬집는 것처럼 따끔거렸다. 이곳의 피는 이미 피가 아니었다. 향신료처럼 가공된 피였다. 진만복의 위장이 본능적으로 경고했다.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삼키는 순간 사람이 아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통로는 점점 좁아졌다. 천장은 낮아졌고 양옆의 벽은 서서히 다가왔다. 마치 이곳이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밀어내려는 것처럼. 통로의 끝에 커다란 공간이 드러났다. 마치 거대한 제사당 같았다. 중앙에는 움푹 파인 함지박 같은 바위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피가 출렁이고 있었다. 끓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꿈틀거렸다. 살아있는 액체처럼. 함지박 주변 바닥에는 동그란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것은 마을의 부엌에서 보았던 붉은 원과 동일한 형태였다. 제사는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었다. 마을은 재료 창고, 이곳은 주방. 진짜 피 요리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진만복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벽에는 기묘한 조각들이 박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모두 눈을 감고 있었다. 입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혀도 이빨도 존재하지 않았다. 먹지 못하게 된 얼굴들. 당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얼굴들이었다. 받아들인 자들의 말로였다. 이것이 혈미의 최종 단계. 먹지 않는 자는 죽이지만 삼키는 자는 인간이 아니게 만든다. 함지박 중앙에는 작은 돌기 하나가 솟아 있었다. 핏빛 수정 같기도 했고 핏덩이를 굳혀 놓은 것 같기도 한 물체. 진만복은 그 정체를 직감했다. 이곳의 핵, 혈미의 종자. 아주 작은 씨앗 같았지만 이것이 수백 명의 삶을 태웠다. 그 순간 뒤쪽에서 온도가 바뀌었다. 차갑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협적인 침묵이 생겼다. 피가 흐르던 소리마저 뚝 하고 끊기는 느낌. 피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요해지는 순간 혈미의 주인이 나타난 것이었다. 진만복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위장이 보고 있었다. 그 자는 발소리를 내지 않았다. 피 위를 걷는데도 물소리가 나지 않았다. 맹수처럼 조용했고
불길처럼 존재감이 강했다. 피로 된 옷자락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것이 가죽인지 헝겊인지 아니면 살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공간과 하나였다. 혈미 자체였다. 피가 인격을 얻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운이 퍼졌다. 숨이 막힐 듯 강한 열기. 그러나 눈앞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다. 시야는 오히려 지나치게 선명해졌다. 혈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듯한 감각. 진만복은 이를 악물었다. 만복 진경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지금까지 이용하던 모든 맛이 이곳에서는 무력했다. 혈미는 오미 위의 맛이었다. 경험이 아니라 존재의 맛. 피라는 존재 자체를 요리하는 영역. 이곳은 진짜 극단이었다. 살기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전장이었다. 진만복의 손이 떨렸다. 이곳은 용기만으로 버틸 공간이 아니었다. 피가 말하고 있었다. 먹어라. 그래야 산다. 피가 욕망처럼 스며들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피의 향이 혀를 찔렀다.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위장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열리려 했다. 이전에 없던 감각이었다. 만복진경조차 이 피 앞에서는 이성을 잃는 듯했다. 이 피는 독이 아니었다. 힘이었다. 직접적인 권능. 인간이 거부하기 어려운 종류의 유혹. 그때 진만복의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만창곡의 불빛, 고기 굽는 소리, 국이 보글보글 끓던 기억, 사람들이 조용히 한 숟가락 뜨던 풍경.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던 식탁. 먹는다는 것은 선택이었다.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먹는 것. 그 순간 만복진경이 방향을 바꾸었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닫아버렸다. 위장이 아니라 기억이 먼저 닫혔다. 피는 삼킬 수 없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삶을 파괴하는 연료였다. 진만복은 한 발 내딛었다. 그리고 중앙의 혈등을 향해 걸었다. 정면으로 피의 주인이 움직였다. 공기가 찢어졌다. 혈풍이 통로 전체를 휘감았다. 머리카락이 뒤로 날렸고 옷자락이 피에 젖었다. 그러나 진만복은 멈추지 않았다. 몸이 하나씩 뜯겨 나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계속 전진했다. 이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 없다. 요령도 쓸 수 없다. 오직 버티는 것. 피의 주인은 거대한 손처럼 피를 휘둘렀다. 핏물이 창처럼 날아들었다. 진만복의 팔을 스쳤고 다리를 베었으며 등의 살을 갈랐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각이 또렷해졌다. 고통은 그를 깨웠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었다. 혈등에 다가갈수록 공간이 출렁이는 듯했다. 혈미의 핵은 스스로 지켜지고 있었고 누군가를 집어삼키려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진만복은 손을 뻗었다. 손끝이 피에 닿았다. 그리고 느꼈다. 이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슬펐다. 기묘한 감초, 사람을 그대로 가진 것 같은 느낌. 수백 개의 목소리가 귀 속에서 속삭였다. 살려달라는 소리, 살고 싶다는 소리, 억울하다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되뇌었다. 이건 음식이 아니다. 이건 버릴 것이다. 혈등에 손을 댄 순간 진만복의 세계는 갈라졌다. 눈앞이 붉게 찢어졌고
공간은 수직으로 내려앉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발밑에 바닥이 사라진 것도 몸이 떠오른 것도 아니었으나 그는 분명히 느꼈다.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공간 속으로가 아니라 기억 속으로의 추락이었다.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울부짖음도, 한숨도, 저주도, 기쁨도 아닌 소리들이 서로를 밀치며 그의 귀를 채웠다. 처음에는 소리일 뿐이었으나 곧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사람이 되었다. 노인이 되었고, 아이가 되었고, 짓밟힌 병사가 되었고, 울고 있는 아내가 되었고, 식탁 앞에 앉았다가 그대로 사라진 가족이 되었다. 진만복은 그들의 눈을 보았다. 모두 살아 있었다. 그리고 모두 먹고 싶어 했다. 굶주림은 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굶주림은 삶에 붙어 있었다. 시간을 먹고 싶어 했고, 기회를 먹고 싶어 했고, 용서를 먹고 싶어 했고, 하루 남은 햇살을 먹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들은 먹지 못했다. 대신 먹혔다. 누군가의 기도는 다른 누군가의 양식이 되었고, 누군가의 후회는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되었으며, 누군가의 생은 단지 냄새로만 남았다. 혈미란 그렇다. 피를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지를 요리하는 것. 사람에게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 남은 껍질만 버리는 기술. 진만복은 한 사람을 보았다. 소녀였다. 빨간 머리끈을 달고 있었다. 부엌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끝내 기다리지 못한 채 끌려온 아이였다. 아이의 눈은 비어 있었고 손에는 나무로 만든 숟가락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숟가락은 부서져 있었지만 아이는 놓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것. 진만복은 그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잡히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이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관객이었고 아이는 기억이었다. 그 순간 그의 위장이 강하게 요동쳤다. 만복 진경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 반응은 이전의 어떤 맛과도 달랐다. 이것은 미각이 아니었다. 소화가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감정이 솟아올랐다. 두려움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분노. 그 분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뜨거웠다. 위장에서 솟아오른 열기가 심장으로 올라왔고 피를 태우듯 끓였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러자 하나둘 장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형체가 흐릿해지고 마을의 모습이 일그러지며 피로 덮인 식탁이 갈라지듯 사라졌다. 기억의 공간이 무너지고 있었다. 진만복의 분노가 혈미의 세계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말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다. 이것은 학살이다. 그의 시야가 갑자기 넓어졌다. 피의 공간 너머로 본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혈미의 주인, 그의 진짜 형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속이 텅 빈 모양이었다. 피가 껍질처럼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인간을 먹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였다. 더 이상 이름도 과거도 목적도 없는 채 그저 피의 수만 장치로만 남은 껍데기. 진만복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피를 탐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아이의 부서진 나무 숟가락. 언제 쥐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 지금 손에 있었다. 그 숟가락은 무공을 품지 않았다. 기를 담고 있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숟가락은 분명히 도구였다. 밥을 먹는 도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쓰는 도구. 진만복은 그것을 꽉 쥐었다. 그러자
숟가락 끝에서 미세한 빛이 흘러나왔다. 불꽃처럼 뜨겁지 않았고 번개처럼 눈부시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따뜻한 빛, 집에서 켜놓은 등불 같은 색이었다. 그 빛이 그의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아주 오래된 기억,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소한 기억. 그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모르는 노파가 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날, 말도 하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배고플 것 같아서 그릇에 담긴 국은 싱거웠고 밥은 약간 설익어 있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먹은 음식 중 그 밥이 가장 따뜻했다. 그 기억이 가슴을 압도했다. 진만복의 눈이 타올랐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분노는 이제 증오가 아니라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혈미의 주인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는 밀려나지 않았다. 피가 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그의 몸을 핥히지도 못했다. 마치 거부하듯 갈라질 뿐이었다. 진만복은 말했다. 이번에도 소리 내지 않았다. 그러나 혈미의 주인은 들었다. 너는 음식을 모독했다. 사람을 재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손이 혈등을 쥐었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했으나 놓지 않았다. 피가 끓었고 색이 변하며 공간이 요동쳤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혈미의 주인이 비틀렸다. 그 순간 공간이 무너졌다. 핏빛 통로가 산산이 갈라졌고 벽에 박혀있던 얼굴들이 가루처럼 흩어졌다.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침묵이 왔다. 정말 완전한 침묵. 난생 처음 맛보는 종류의 고요. 그리고 진만복은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진만복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조용했다. 피 냄새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끓는 소리도 고동도 비명도 없었다. 핏빛 통로는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변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만 남아있었다. 우물 바닥에 꽂힌 작은 물체, 부서진 나무 숟가락. 진만복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이상 피의 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혈등은 완전히 소멸했고 혈미의 주인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피로 만들었던 세계는 피 없이 끝났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우물 위로 올라오자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뜨기 시작한 하늘이었다. 마을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지독하던 혈향이 사라지고 대신 흙냄새와 먼지 냄새, 마른 나무 냄새가 올라왔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세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진만복은 마을 골목을 걸었다. 집 안을 한 번씩 들여다보았다. 식어있는 밥그릇, 말라붙은 국그릇, 뒤집어진 젓가락. 이제 이곳에는 울음도 웃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릇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분명 여기 있었다. 분명 먹었고 분명 살았으며 분명 사라졌다. 진만복은 한 집의 부엌에 들어섰다. 도마 위에 놓인 칼을 들었다. 달아 있었고 칼집은 흔들거렸다. 그러나 그 칼은 피를 벤 칼이 아니었다. 채소를 썰고 고기를 자르던 칼이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엌 한가운데 자신의 솥을 놓았다. 작은 솥, 그러나 그의 모든 여정이 담긴 솥. 남은 재료는 거의 없었다. 말린 고기 조금, 소금, 물, 그리고 손에 쥔 나무 숟가락. 그는 불을 피웠다. 집 안에 불이 켜졌다. 그 순간 마치 마을이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불은 집안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부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솥에 물을 붓고 재료를 넣었다.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몰랐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했다. 이건 요리였다. 의식도, 주문도, 주술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음식이었다. 불이 일었다. 솥에서 물이 데워지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그 소리가 오늘 밤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들렸다. 진만복은 천천히 국자를 저었다. 아무 기교도 없었다. 재미도 없었다. 그저 조심스럽기만 했다. 이곳에서만큼은 요리가 무공보다 더 신중해야 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향이 났다. 강하지 않았다. 자극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속이 따뜻해지는 향이었다. 마치 이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 이웃들이 나누어 먹었을 것 같은 냄새. 진만복은 그 향이 부엌 전체로 퍼지도록 솥을 살짝 옮겼다. 그리고 그릇 하나를 꺼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식탁 위에 그릇을 놓았다. 국을 담아 두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아무도 먹을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그릇, 두 그릇, 10 그릇, 각각의 집마다 그릇을 놓았다.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지만 오늘은 밥이 있었다. 진만복은 오래도록 마을을 돌았다. 그가 요리를 그만두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아침이었다. 밤의 흉흉함이 모두 거친 뒤였다. 햇빛은 정직하게 모든 집을 비추고 있었고 피의 흔적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차츰 흐릿해지고 있었다. 마을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나 죽어 있지도 않았다. 그저 비어 있었다. 텅 빈 채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 진만복은 중앙의 우물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기도도 아니고 참회도 아니었던 인사.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위장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부르는 냄새도 소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호는 넓었다. 아직도 끓고 있는 냄비는 많았고 아직도 사라져야 할 맛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또 끓고 있을 것이다. 진만복은 더 이상 먹보 협객이 아니었다. 먹는 사람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이후 강호의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피를 요리하던 밤이 있었고 그 밤이 끝나자 밥이 남았다는 소문. 부엌에는 사람이 없어도 솥은 꺼지지 않았고 그릇에는 국이 식지 않았다고. 누군가는 그를 주방장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괴물이라 했으며 누군가는 아직도 그를 먹보라 불렀다. 그러나 진만복은 알았다. 이제 강호에서 자신이 할 일은 새로운 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맛을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산길을 걸으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떠 있었고 세상은 아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피의 밤은 끝났다. 맛으로 죽이던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강호는 다시 밥을 먹는 곳이 된다. 그러나 오미교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한 가지 맛을 잃었을 뿐 아직도 세상을 요리할 계획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강호 전체가 하나의 식탁이 된다. 그 식탁의 끝에서 진만복은 어떤 메뉴를 올릴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천하제일 먹보 협객 제오부 천미절국 마지막 식단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